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심장의 구조 흐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두 번째 시간에는 심장이라는 이 근육 덩어리가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판막이라는 것들, 심장의 가장 중요한 혈관 관상동맥부터 주요 혈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심장 어디 붙어 있나요? 심장은 우리 가슴에 있죠. 그쵸? 보통 우리가 왼쪽에 있다라고 느끼는데 사실 심장은 거의 가운데 있지만 약간 기울어져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왼쪽 아랫부분 좌심방 부분이 심장의 끝부분, 심천부, apex of heart라고 불리우고요. 그리고 심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뛰는 부분이 이 좌심실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장이 왼쪽에 있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은 바닥면이 위쪽에 위치한 원뿔 모양의 근육형 기관이에요. 바닥면이 위쪽에 위치한 원뿔 모양의 근육형 기관이다. 흉골 스터넘의 뒤, 그리고 세로칸 종격 메디아스터넘에 있다. 그리고 가로막, 횡격막, 다이아프렘, 횡격막, 다이아프렘, 이것도 외워야 되는 단어죠. DIAPHRAGM, 다이아프렘 위에 위치합니다. 다이아프렘 위에 위치하는 장기가 폐와 심장이죠. 그리고 다이아프렘 아래 위치하는 장기는 소화계통들이고요. 무게는 200에서 300g 정도입니다. 자, 주먹을 쥐어보시면 이게 내 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뿔 모양이고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장의 그 바닥 부분을 베이스 오브 하트라고 하고 주요 혈관의 이동 통로입니다. 대동맥도 지나가고 폐정맥도 들어오고 상대정맥, 하재정맥도 꽂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주요 혈관의 이동 통로이고, 심장의 끝부분 심천부라고 해요. 에이펙스 오브 하트가 이 아래쪽 끝쪽 뾰족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왼쪽 5번째 갈비 사이 빗장 중간선에 약간 안쪽 수축기의 박동이 느껴진다 해서 우리가 심장 박동을 느끼기 위해서 왼쪽 가슴 약간 아래에 손을 이렇게 대죠. 그 부분이 에이펙스 오브 하트여서 박동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자, 심장에서 이번 시간에 진짜 나 너무 공부하기 싫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럼 요거 하나만 외우고 끄십시오. 관상동맥, 코로나리 아테리. 관상동맥, 내가 임금이 될 상이냐 할 때 그 상이에요. 어떤 상? 왕관 모양을 하고 있는 동맥이라는 거예요. 크라운이 왕관이잖아요. 왕관 이렇게 생겼죠, 그쵸? 왕관 모양의 동맥. 아테리. 아테리는 아테리인데 크라운 모양이어서 코로나리 아테리입니다. 코로나리 아테리 이것만 하나만 외우십시오. 왜 이거 하나만 외워야 하냐면요. 코로나리 아테리는 심장의 영양혈관입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심장도 자기도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장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혈관이 바로 이 코로나리 아테리입니다. 자, 코로나리 아테리 모습 볼게요. 진짜 왕관처럼 생겼나? 어때요, 여러분? 왕관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빠져나와서 쭉쭉쭉, 또 빠져나와서 쭉쭉쭉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마치 쭉쭉쭉 이렇게 왕관 같다라고 해서 코로나리 아테리입니다. 억지 같을 수 있지만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리 아테리를 보시면 좌심실에서 싱싱한 동맥혈을 어디로 보내죠?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박출을 하죠.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박출을 한다. 근데 그때 여기 혈관을 보면 잠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우리 심장에는 2개의 방이 있었고 2개의 방 중에서 지금 아랫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좌심실이죠. 좌심실 영어 이름 뭐였죠? 레프트 벤트리클이죠. RICLE 요 정도 단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좌심실에서 어디로?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는 거예요. 대동맥 영어 이름 뭐였죠? 아올타였죠. AORTA. 아올타로 혈액을 보내는데 이 보낼 때 바로 돈을 여기서 뽑아와요. 나가면서 첫 번째로 뽑아와가지고 바로 자기 자신한테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찍어내잖아요. 현금을 찍어낸 그 따끈따끈한 돈을 시중에 뿌리면서 바로 직원들한테 보너스로 막 500만 원씩 싸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일 싱싱한 혈액을 아울타에서 자기가 공급을 받아요.
오른쪽 왼쪽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right coronary artery, left coronary artery. 자, right, left coronary artery가 있고 이 coronary artery는 심장의 심방과 심실에 각각 혈액을 공급을 해서 심방과 심실의 근육들이 혈액을 받아서 이제 먹고 살고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자, 관상동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응급실에 오는 응급 환자들 대부분 관상동맥의 질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코로나리 아테리가 좁아져서 협착되어서 일시적으로 심장 공급의 혈류가 감소했어요. 나는 분당 약 500ml의 혈액이 필요한데 지금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분당 150ml밖에 혈액을 못 넣어줘. 그러면 심장 근육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못 먹고 살겠죠. 그래서 심장 근육이 이렇게 허혈이 돼요. 그게 바로 협심증이죠. 안지나 팩토리스. 있죠. 그리고 협심증 한 번쯤 들어보셨죠? 생생정보통 이런 데서 들어봤잖아요. 그쵸 여러분? 안지나 팩토리스 이고 관상동맥이 아예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막힐까? 막히는 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막히는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증 같은 것들이 있고요. 한 번에 뭔가 콱 와서 막혀버리는 혈전증, 색전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원인으로 막혀서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아예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근육의 혈액 공급이 차단됐다고? 그럼 어떻게 되지? 근육이 썩겠죠. 괴사된다. 네크로시스라고 표현을 하죠. 이 괴사되는 것이 심근경색증이에요. 마이오카디알 인팍션, MI라는 약어를 쓰죠. 여러분 협심증 들어보셨죠? 그쵸? 심근경색증도 들어보셨죠? 너무너무 유명한 응급실 단골 질환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하다는 거 환자가 많다는 거고 환자가 많다는 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왜 이 질환이 생긴다? 관상동맥이라는 것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에 적합한 혈액을 뿜어주지 못할 때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라는 게 생기더라.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산소와 영양소 등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뭐다? 관상동맥이다. 코로나리 아테리. 그래서 요까지 외우십시오. 난 이제 오늘치 공부 다 했다 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되시고 자 그래도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분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장벽의 구조예요. 심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되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쿠팡에서 8,000원짜리 에코백을 샀어요. 그럼 그 에코백이 포장이 어떻게 돼서 옵니까? 그냥 덜렁 이렇게 쿠팡 봉지에 쌓여가지고 오잖아요. 막 바닥에 던져놓죠. 근데 여러분이 막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됐어.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아. 그래서 가방이 너무 사고 싶어. 막 미우미우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처음으로 막 가방 막 한 500만원짜리 막 이런 거 산 거예요. 그러면 그 미우미우에서 가방 비닐봉지에 담아주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소중한 가방을 습자지 같은 거에 한번 싼 다음에 그 다음에 박스에 한번 넣고 박스는 또 리본을 묶은 다음 종이백에 넣고 근데 오늘 비가 오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비닐 커버까지 같이 씌워가지고 소중한 가방 되세요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냥 약간 한두 번 끓이고 이렇게 해도 소용없는 것들은 그냥 상피 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심플하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손상되면 큰일 나. 이런 것들은 막 2겹, 3겹 싸놨어요. 대표적으로 그 2겹, 3겹 싸놓은 이 벽이 두터운 것이 뇌와 심장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비싸고 소중해가지고 여러 겹으로 포장해 놓은 마치 그런 디올백 같은 미우미우 가방 같은 그런 존재가 이 이제 심장이다. 그래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심장은 근육 조직이죠. 하고 심장 근육층 마이오카디움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 정도는 예상했잖아요. 그쵸? 예상했는데 이 심장에 안쪽 막이 있어요. 여기 안쪽 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쪽 막을 심내막이라고 해요. 안쪽에 조금 뽀송뽀송하고 너덜너덜하고 마치 레이스와 같은 그런 막이 있어요. 안쪽은 카디움이에요. 카디움은 카디움인데 엔도라는 것은 뭐뭐 안쪽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도스콥 내시경이죠. 그쵸? 안쪽에 있대. 어디? 카디움의 안쪽에. 그래서 심내막층은 나중에 그 레이스 같은 조직이 판막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 심장을 주로 싸고 있는 거는 심장 근육이죠. 마이오는 근육이죠. 마이오카디움. 그리고 심장 바깥에 막을 써놨어요. 심장 바깥막, 심외막,
카디움이에요. 외우기 어렵지 않죠? 심장 근육이라는 마이오를 중심으로 두고 심장의 안쪽에는 엔도카디움. 엔도카디움은 판막을 만들더라. 그리고 심장의 바깥쪽에는 에피카디움. 에피카디움은 심장의 뭐 껍질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심장이라는 덩어리예요. 이렇게만 두기에는 이 가방이 미우미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심장막이라고 하는 풍선 같은 조직에 하나를 푹 이렇게 찔러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 이 오렌지가 심장이에요. 심장이 이렇게 마이오카디움, 엔도카디움, 에피카디움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주황색 부분은 에피카디움인 겁니다. 근데 이 에피카디움을 이렇게 이건 이제 비닐봉지 같은 거지만 이렇게 풍선 같은 조직으로 이렇게 하나를 겉을 더 쌓아 놓은 거예요. 왜?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쌓아 놓은 게 심장막, 심낭이라는 존재입니다. 페리카디움이죠. 여기다가 페리카디움이에요. 카디움 하나 외우시고 나머지 엔도, 마이오, 에피 그리고 페리까지 있는 거죠. 밖에 왜 이렇게 싸놨어? 페리카디움 나 외울 거 많게. 중요하니까 싸놨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비닐에 보시면 지금 비닐이 두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있죠? 물 들어있죠. 왜 여기 물이 들어있지? 매끈매끈하게 촉촉하게 심장이 뽀잉뽀잉 잘 움직이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페리카디움 안에는 페리카디얼 캐비티라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페리카디얼 플루이드라는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더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외상이 생겼다든지 어떤 뭐 문제가 있을 때 이 페리카디얼 플루이드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이 봉지 안이 굉장히 뻑뻑해지겠죠. 그래서 심장이 잘 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페리카다이티스라고 하죠. 심장막염. 그리고 여러분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환자가 뭐 흉부 총상으로 심장 압전이 생기려고 합니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이런 이제 심장 눌림증이라고 하는데 이 페리카디얼 캐비티 부분에 원래 있어야 되는 만큼의 페리카디얼 플루이드가 있지 않고 외상으로 여기에 혈액이 빡빡하게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혈액이 꽉 들어차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매끈매끈하게 심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여기에 너무 많은 양의 혈액이 차버리면 심장이 움직이는 거를 방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에 압력을 주는 위급한 상태가 생기는 게 심장 압전입니다. 카디악 템포나이드. 그래서 카디악 템포나이드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심장이라는 그 조직이 근육 덩어리인데 이 근육의 안쪽은 엔도카디움 그리고 심장은 마이오카디움 바깥막은 에피카디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심장은 페리카디움이라고 하는 심장막으로 한 겹 더 쌓여 있어서 심장이 보다 더 매끈매끈하게 잘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심장벽의 구조예요. 심장벽의 구조.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죠. 여기 그림 보시면은 심장 근육층 마이오카디움, 그리고 심장의 속막 엔도카디움, 심장의 바깥막 에피카디움이 있고 이것을 바깥에 싸고 있는 페리카디움도 있다. 엔도, 마이오, 에피, 페리카디움 개념을 구분하십시오. 자, 심내막층, 심근층, 심외막층, 심낭, 심장막 이런 단어들 마치 그 경찰청 창 철잘살은 다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너무 헷갈리면 그냥 영어로 외우세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심장의 판막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심장 판막은 여러분 보다가 정 모르겠으면 그냥 다음에 의학용어 공부할 때 한 번 더 외우세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심장의 판막이 좀 공부하기가 짜증나는 게 내가 앞에서 뭐 레프트 벤트리클, 라이트 아트리움 이것도 아직 제대로 못 외웠는데 인페리얼 베나 카바 뭐 그런 슈페리얼 베나 카바 이것도 똑바로 못 외웠는데 지금 판막을 외우려니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판막까지는 사실 몰라. 1학년 1학기 때 외워야 되나?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일단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 가르칠게요.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하는 일은 뭐지? 판막은 역류를 방지하는 일을 해요. 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이 두 채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렇게 2층 집이 두 채가 있어요.
두 채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것이 각각 두 군데씩의 길이 있습니다. 두 군데씩 길. 어떤 길이냐? 첫 번째 길은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여기 좌심실부터 시작했으니까 좌심실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보내야 되죠. 대동맥으로 수축을 꽉 해가지고 쫙 짜서 보낼 거예요. 전신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전신으로 보냈던 혈액이 쭉쭉쭉 좌심실로 새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힘찬 판막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름은 어렵지 않아요. 얘 이름은 대동맥 판막이에요. 그렇구나.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쏴주는 판막 이름이 대동맥 판막이에요. 좌심실 랩트 벤트리클에서 전신 대동맥으로 쏴주는 판막이 대동맥 판막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은데 왜 포기하라고 하는 거야? 그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신을 이제 혈액이 돌았어요. 그 다음 정맥이 돼가지고 얘가 inferior vena cava, superior vena cava로 해서 방실 우심방 right atrium으로 오죠. 2층에서 있었던 혈액은 이제 1층으로 내려가야 되죠. 호로록 이렇게 내려가요. 호로록 내려가는 요 이름이 우심방 right atrium에서 우심실로 내려갈 때 막아주는 판이 삼천판이라고 해요. 왜 삼천판이냐면요. 판막이 제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놨지만 사실은 세 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1, 2, 3, 삼천판입니다. 삼천판, 트리, 커스, 피드, 밸브, 트리가 세 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컵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스펠링은 트리, 커스, 피드, 밸브인데 헷갈리지 않으려면 트리, 컵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가는데 컵이 3개짜리 삼천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심실에서는 폐로 보내야 되잖아요. 우심실, 그래, 좌심실 네가 전신으로 보냈어? 그러면 나 우심실은 나는 폐로 혈액을 보낼 거야. 우심실에서 폐로 혈액을 빵 힘차게 보낼 거예요. 막아줘야 되겠죠. 뭐로 막아줄까요? 대동맥에선 대동맥 판막으로 막았으니 폐동맥에서는 폐동맥 판막이 막아주면 되겠죠. 풀모나리 밸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대동맥은 아올타이기 때문에 아올틱 밸브, 폐동맥은 풀모나리 밸브예요. 오, 그렇군. 그러면 그래서 폐동맥으로 갔다가 폐정맥에서 혈액이 다시 짜잔 좌심 방실 좌심방으로 내려오죠. 좌심방으로 왔어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줘, 다시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줘야 전신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판막 이름이 요게 짜증나요.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승모판 이름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천판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미트랄 밸브, 이천판, 바이커스피드 밸브, 이렇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판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4개가 있더라. 4개가 있는데 이름을 좀 외우기 쉬웠던 것은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가는 대동맥으로 가는 대동맥 판막 아올틱 밸브, 그리고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폐동맥 판막 풀모나리 밸브, 요게 외우기 쉬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를 더 외워야 되는데 2개의 이름은 어떻게 됐지? 이천판이랑 삼천판이더라. 삼천판이 어디더라? 오른쪽이 삼천판입니다. 자, 핫 이렇게 해서 방향을 따져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 대동맥 아올틱 밸브였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 폐동맥 풀모나리 밸브죠? 그리고 얘는 삼천판, 이천판. 이렇게 외우면 끝! 잘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스펠링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순서도로 쭉 써놓은 거, 좌심실부터 좌심방까지 있는 이거는, 이 순서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거죠. 거기에서 사이사이 판막만 넣어두시면 돼요. 판막 어떻게 된다? 판막 2개 층이 있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는 거 아올틱 밸브,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는 거 풀모나리 밸브, 그리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떨어지는 거 삼천판 트리커스피드 밸브,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떨어지는 거 이천판 바이커스피드 밸브 또는 다른 말로 승모판 미트랄 밸브이다. 승모판 미트랄 밸브 이것 때문에 암기를 하려면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네가 뭐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미트랄 밸브랑 바이커스피드 밸브랑 요거 두 개는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다. 이제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심장의 판막들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자, 다음 심장의 혈관에서 다음 심장의 이제 기능 혈관들을 살펴볼게요. 우리 아까 영양혈관 살펴봤었죠. 영양혈관 뭐였지? 심장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 관상동맥이었죠? 내가 왕관이 될 상이냐? 관상, 코, 로, NARY, 동맥 ATERY. 코로나리 아테리가 왜 중요하다? 심장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심장의 영양혈관이고요. 심장의 기능혈관은 심장의 일하는 혈관들이죠. 일하는 혈관. 자, 여기도 역시 좌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랩트 벤트리클에서 아올틱 밸브를 뚫고 대동맥으로 가요. 아올타로 가요. 우리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굵게 문어다리처럼 쭉 빠져나가는 것이 대동맥 아올타입니다. 아올타에서 꺾어지는 부분을 대동맥 활, 대동맥 궁, 아올틱 아치라고 해요. 아올틱 아치에는 지금 문어다리처럼 세 개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데 이 빠져나와 있는 것들이 양쪽에 팔과 그리고 목을 타고 올라가서 머리, 뇌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혈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혈액들은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올타에서 이제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을 하고 상체에서 사용한 혈액은 윗대정맥 슈페리얼 베나 카바로, 하체에서 사용된 혈액은 아래대정맥 인페리얼 베나 카바로 간 다음 다시 이제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심방에서 아래로 내릴 때는 3였죠. 3천판 트리커스피드 밸브. 그리고 우심실에서는 어디로 보내준다? 폐로 보내준다. 그래서 폐동맥, 허파동맥, 풀모나리 아테리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풀모나리 아테리는 폐 입장에서 나에게 혈액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동맥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혈액은 정맥혈이 들어있다. 요거 기억하세요. 이거 되게 시험 문제 잘 내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뻔하게 틀리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폐동맥에 흐르는 혈액은 동맥혈이다. 이렇게 보기 내면 그냥 틀려요. 공부를 안 했으면 그걸 안 고르는데 어중간하게 공부를 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맥혈이 폐에 들어가죠. 그래서 폐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 동맥혈이 돼서 나와요. 동맥혈이 돼서 어디로? 폐정맥에서. 왜 정맥이냐? 동맥혈이 들어있는데 폐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동맥혈. 자, 동맥혈은 좌심방 레프트 아트리움으로 가고 레프트 아트리움에서는 2천판이었죠. 그쵸? 레프트 아트리움에서는 2천판 승모판 미트랄 밸브 또는 2천판 바이커스피드 밸브를 통해서 어디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는 좌심실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요만큼 암기하시면 여러분 사실 심장은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 해도 돼요. 하지만 또 준비되어 있는 다음 페이지가 있다. 자, 그래서 그렇다. 심장의 영양혈관은 아까 이제 심장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였죠. 관상동맥, 코로나리 아테리이고요. 사실 요 순서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영상의 평균 시청 시간이 보통 3분이더라고요. 그래서 3분 안에 관상동맥이라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관상동맥 먼저 얘기 좀 했습니다. 자, 관상동맥에서 혈액을 공급했으면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정맥이 돼서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상, 정맥동,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다시 회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심장의 주요 구조에서 심장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심장의 주요 혈관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심내막 엔도카디움이라는 것이 레이스처럼 벌어지면서 판막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 판막 4개의 이름은 각각 무엇인지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자, 어려운 시간인데 그래도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꼭 필요한 개념들 기억하셔서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큰 자신감 얻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